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회의를 한 데 이어서 경감과 경위 등의 중간, 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장급 회의는 하나회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서장 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민생이나 경제가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경찰국 관련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찰서장 회의의 명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직접적인 인사권 그리고 통제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정수석실에 하던 역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넘겨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수면 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강하게 반발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 의견 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층부에서 지휘부에서 이런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은 이 지시를 따르고 후의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이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하면서 우리 회의는 계속 끌고 가겠다. 검사들은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직적 반발 또 그리고 강력한 반발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조직적 반발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이 13만 명이나 되고 이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국가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죠. 그래서 전 경찰서장 회의란 걸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왜 그런지 이유를 따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잘 풀어가는 것이 전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시작은 경찰국 신설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논의를 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조직으로 경찰국을 두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입법은 필요 없고 우리끼리 시행령 고쳐서 할 거야라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라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건데 반발을 하니까 하나회, 사법처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바로 협상 없이 구속 막 이렇게 좀 넘어가는 국면이 며칠 전에 끝냈던 파업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어야 되는데 범죄자인지 범죄자가 아닌지만 구분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과 이 행안부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너무 급박하게 가는 것이다. 통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시행령으로 갖고 와야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존의 법에서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더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국회에 어떤 입법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찰과 관련한 법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상 가지고 있는 인사제청권이 과거에는 사실 패싱당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패싱하고 해왔던 것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법제처에서도 오케이를 못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경찰분들과 조금 더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지휘부의 어떤 지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지휘 불복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제처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법제처 공교롭게도 이번 법제처장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께서 또 다른 해석으로 해서 100번 물어도 이거는 위헌이다. 왜냐하면 이 헌법을 그러니까 이 법 제정 당시를 돌아가 봐야 되는데 1990년, 91년 민주운동 한창 벌어지던 시기에 경찰이
고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쨌든 정부하고 좀 뛰어서 숨통을 트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90년까지 내무부 장관이 치안이라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일부러 떼어내서 내무부 밑에 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치안을 거기다 갖다 붙인 그 당시 법 개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치안을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치안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상민 장관 본인이 주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도 발동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고 인사 조직 다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이 권력을 이 경찰이란 권력을 민주당의 손에서 놓았다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민주당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국이 됐든 국가경찰위원회가 됐든 어떤 쪽으로든 방향을 정해가야지. 자, 13만 명 경찰은 당신들이 혼자 다 알아서 다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경찰 독립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고 단 나흘 만에 시행령을 싹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아, 저거 정말 경찰을 혹시 권력이 딱 틀어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뭐하러 사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이상민 장관이 뭐 하나회, 12.12 이게 약간 제가 봐도 좀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언사가 과하듯이 지금의 행안부 장관을 그때 당시에 90년대에 내무부 장관과 등치시키고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을 뭐 치안본부랑 등치시키는 것도 저는 올바른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 경찰국 신설 논의는 그게 아니라 경찰청이라는 별도의 외청은 두고 이 경찰청 업무를 서포트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어떤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국과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내무부 장관처럼 경찰 전부를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거는 과잉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법상 인정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건 입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입법된 권한과 앞으로 입법될 권한을 혼동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건 저는 논리가 좀 꼬인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 워낙 의혹이 넘치셔서 서해 그 공무원 북송 사건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행안부 장관 권한이 없는데 막 그냥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점이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검찰국 비율을 잘 들어주셨는데 법무부 장관 사무에는 검찰에 대한 지휘가 들어있거든요. 행정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면 그걸 넣는 논의를 먼저 해서 법을 개정하신 다음에 정부 운영하는 것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직무 외에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아마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상민 장관께서 이런 그 경찰의 하극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유의하시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너무 이거를 형사처벌 국면으로까지 또 갖고 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이거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저희가 경찰 당국과 아니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서장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성급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적 시각, 판사적 시각이 너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휴일에. 그리고 관할적 이탈하겠다는 신고까지 다 하고 경찰서장들이 모였는데 그럼 물론 경찰이 그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느냐를 따져 물을 때는 담당자를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봐야죠. 지금 보니까 경찰청장 내정자도 그 회의의 결과를 보고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이 안 되라고 말하니까 이 모든 게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을 두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상민 장관도 그러시고 파업하는 노동자들도 자기 의견을 내는 경찰들도 다 불법이니까 범죄자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글쎄요. 정치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홈그라운드셨던 너무 법정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뭐하러 정권을 잡으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정무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뭐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이 상급자의 지위에 불복종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저도 경찰서장 회의 할 수 있다고 봐요. 주말에 모여서 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해산 명령을 한 순간부터는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예를 들면 온라인 형태로 활동을 하시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여기에 못 따르겠다. 왜 처음에는 의견 보고하라 그랬다가 해산 명령 갑자기 하냐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지휘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검찰이랑도 매우 자꾸 비교를 하죠. 네. 아니, 검찰들은 왜 모여서 얘기해도 되고 경찰 안 되냐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당시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휘부의 어떤 해산 명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최동욱 장관의 혼외자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도 검찰들이 이거 최동욱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떤 정치적 탄압 아니냐라고 해서 모여서 새 과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휘부에서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안 했던 전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장들의 민주적인 어떤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해라라고 하는 윗선의 명령이 있다면 그건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하라고 놔뒀던 지휘부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뭐 그때는 검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휘부에서부터 일치된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과는 비교하기는 다른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된 의견이 있다라고 모여서 회의하는 건 되고 경찰이 이견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엔 잘 납득이 안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휘부의 해산 명령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그래도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리고 실제로 공권력 행사나 어떤 무력 행사의 가능성 면에서도 차이가 엄밀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집단은 자기들이 모여도 불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니 뭐 요새는 공수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 얘기도 했지만 쿠데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병력과 준하는 즉 무장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는 포인트가 또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일선 경찰서의 파출소에 있는 분들이 실탄을 채워서 길거리로 나와갖고 우리가 정권을 잡읍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실수를 금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가의 정부의 명령에 반해서 경찰서장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거나 예를 들어 무력으로 간다 이건 뭐 단죄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휴일에 모여서 한번 회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쿠데타까지 가시면 너무 멀리 가시는 거고 13만 명의 경찰들이 군인들과는 또 다른 이런 입장이 있는데 조금 이상민 장관이 더 넓게 자기 편을 만드셔야 하는데 범위를 너무 좁히시는 것 같아서 예. 우리나라 경찰이 뭐 무력 사용하고 쿠데타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우리 경찰분들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휘 불복종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총칼을 들고 막 지휘 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내리는 어떤 이런 직무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해도 상관없다. 아예 뭐 휴일에 모여서 뭐 평화롭게 얘기 좀 하는데 해산 명령 좀 안 따르면 어때?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일 정도 되는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경찰국 신설안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빨라지는 이유가 앞서서도 좀 느긋하게 국회에 맡겨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거랑 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바꿀 수도 없는 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실 경우에는 이건 저는 장관 탄핵의 사유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런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도 받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줄인 이유가 이게 조직적으로 개편하는 문제이지 일반 민생에는 끼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장관께서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의아한 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경찰국 신설이 그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수사권을 독립해서 많이 가지게 돼서 13만 명 경찰이 힘을 더 크게 가졌고 직접 대민을 접촉하는 국가평록이라는 점에서 행안부의 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즉 국민 접촉점이 넓은 조직을 지금 관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40일의 기본적인 기간은 주셔야죠. 그걸 나흘로 줄이다니요. 그건 전 뭘로도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 지휘 권한이 어디로 가더라도 실제 경찰이 직무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검수완박이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 거나 대민 접촉을 하는 거나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1차적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내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자꾸 뭐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치안이 안 들어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물론 법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에도 치안정책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 위반이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의 이 소관 담당 그 장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출소라고 하죠. 지구대를 어디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다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만들도록 현재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다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미 법상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찰국 만드는 거는 법상으로 이렇게 크게 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오전 출근길에서 경찰의 집단행동 예고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걸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저는 여기에서 좀 깜짝 놀란 건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점입니다.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대통령실 만들어지고 첫 발언이신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 처음인데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유가 뭐 환율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은 정말로 딱 이 권력 문제만 집중해서 관심 있구나라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 개혁이니 대통령실에서 추진해야 될 국정 운영 과제가 이렇게도 많은데 딱 경찰 얘기 나오니까 권력 얘기 나오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제 어느 점에서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구속을 빨리 시키고 빨리 좀 물가 문제로 좀 민생 문제로 좀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처음으로 하시는 발언이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 대단 나눌 것이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